사고 난 직후에 관련된 증거를 꼭 수집을 하셔야 어떠한 액션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떠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느냐. 안녕하세요.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산재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느냐,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추락사고였습니다. 건물 외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추락사고였는데 그때 줄이 끊어졌던 거예요. 근데 이 예비줄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잘 결착이 되면은 문제가 덜해요. 근데 그게 다 끊어져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었던 건이 있었어요. 그때 사고 난 직후에 회사분이 줄 관련해갖고 장비가 좀 미비했었다.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다. 정말 죄송하다.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는 장비는 다 있었는데 제자가 덜 챙겨가서 사고가 났다. 라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. 사고 당시에 현장 사진이라던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목격자도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비를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게 입증하기가 힘들었던 거죠. 산재사고가 딱 났습니다.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? 이거는 첫 번째, 현장 사진 동영상을 확보해라. 일단은 현장을 확보해야 돼요. 사고 난 그 상황, 현장 사진 찍고, 기계라고 하면 기계장치 구동하는 장면 동영상으로 찍고, 안전장비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사진을 찍는 게 필요해요. 왜 사고가 났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. 그리고 현장에 CCTV가 있었다? CCTV를 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, 이게 필요합니다. CCTV가 없다.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나 주차된 자동차들의 블랙박스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, 도로, 공도에 있는 CCTV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목격자를 확보해라.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고 난 직후에 아주 기억이 생생하고 다른 누가 접근하지 않았을 때 먼저 확인을 해서 목격자 진술을 얻어내야 됩니다. 어떻게 하다 사고가 났고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, 예를 들면 안전교육이 있었는지, 안전장비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, 안전시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꼼꼼하게 따져 물어서 진술을 확보해야 돼요. 진술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진술서를 받는 것,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고, 녹음도 중요한 방법이에요. 녹음을 할 때는 내가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알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만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 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업무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미리 확보할 것.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려면 관련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. 업무 지시받은 사항이 있다, 이메일이나 서류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지시받은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확보해서 다 갈무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. 물론 산재를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을 하거나 했을 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동의하고 해서 무난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행여나 의견이 다르다거나 입장이 다르다거나 했을 때는 산재 신청도 힘들 수 있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? 어려워요. 사고 난 직후에 관련된 증거를 꼭 수집을 하셔야 다음 소송이나 고소나 어떠한 액션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.